12월 13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11월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둔화되었고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여전히 물가는 3%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월가는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점에서 이번 CPI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뉴욕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긴축 종료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면서도 연준의 긴축이 지속 유지되어야지만 서서히 연준의 의도한 경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11월 CPI는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그 수치들 뒤에는 여전히 3%대에서 2%까지 낮아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반 CPI에서는 이전 대비 0.1% 낮아지면서 월가의 예상과 부합했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에서는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유가가 크게 하락한 11월이라는 점에서 전체 물가가 0.1%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물가는 매우 견조한 상태에 4%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월 대비 CPI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 행보를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는 올해 마지막 FOMC 직전에 발표된 CPI 지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합니다. 뉴욕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월가의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PI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연말 랠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시작점에 대한 예측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BLS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기존 3월에서 5월로 한 클릭 조정하며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5월 금리 인하 예상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낮은 유가가 원인인 듯합니다. CPI가 월가 예측과 같이 지난 발표 3.2%에서 3.1%로 낮아진 데에는 유가의 하락 안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 9월 이후 19% 하락한 상태이고 이는 올해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지속 하락한 결과라 하는데요. 덕분에 CPI는 에너지를 포함했을 때 이전 발표치 대비 0.1% 낮아져 3.1%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만 보자면 전년 대비 5.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앞으로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는 정례 회의에서 기존 감산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했고 회원국 일부는 이 같은 오펙의 감산 계획에 새로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펙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오펙 내 회원국 간 유가를 밀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겠죠. 산유국들의 더 강한 감산 계획은 유가를 밀어올리기 충분한데도 이 이슈는 유가 상승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미국의 기록적 생산량 증가. 두 번째, 중국의 경제 약화와 수요 감소 예측. 세 번째, 오펙 회원국들 간의 감산 계획이 실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가가 내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의 감산이 실제 실행될 경우에 유가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12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월가가 예상하는 긴축 종료를 염두한 금리 동결은 아닐 것입니다. 연준은 긴축을 유지하면서 그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의 금리 동결로 보아야 합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 기사는 이 점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신규 대출을 제외한
전체 소비자에게 즉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금리가 상승한 상태로 오래 머물러야 그 효과가 체감될 것이라 짚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5.5%라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연준이 의도한 경제 효과, 즉 물가 안정을 관찰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올해 기준금리는 5.5%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낮아지기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을 더 강하게 억제할 것인지의 옵션만 있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유가만 보아도 상승 요인을 품고 있을 뿐이고 이는 전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짧은 도화선이 나와 있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2시 연준의 금리 동결에 환호할 것이 아니고 이 결정을 설명하는 파월의 성명과 기자회견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